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문가들의 수다 4월 넷째 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화랑세를 지속하다가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소식 포함해서 다양한 투자에 대한 이슈들 전문가님들과 수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들 오늘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SK증권 김민수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반대쪽에 SK증권에서 역시 엄태식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인사가 굉장히 공손하셔서 저도 점점 공손하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어떠셨어요? 부장님은 절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좀 자제 좀 해주시고요. 그 이야기 꼭 하고 싶으셨군요. 네, 시청자분들의 예의죠. 항상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방송을 진행하겠다는 예의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절을 해야 되나요? 절하고 끝까지 올려드리고 이걸 절을 하고 시작하는 걸로. 네. 끝날 때 한번 보겠습니다. 끝날 때 꼭 절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만 해야 되겠죠. 네, 뭐 지금 이렇게 저 부장님이랑 제 눈가에 이렇게 깊이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이번 한 주를 이렇게 나타내주는 네, 지표인데요. 네, 상징적인 지표군요. 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정말 실제 투자를 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주는 약간 정말 정신이 없는 한 주가 되셨을 것 같고요. 네. 뭐 그 이유는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뭐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이슈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굉장히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시장도 오랜만에 맛봤고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한 주였습니다. 네. 대신 좀 힘들었어요. 네.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이번 주에는 좀 많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이 얘기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고요. 네, 부장님도 잘 지내셨나요? 네, 다크서클이 생겼고요. 정신 없었고요. 네. 근데 뭐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나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조정이 나와도 이건 뭐 한 번에 이제 우르르 나오다가 또 이제 하는 모습 보고 참 역시나 좀 냄비 근성이 참 시장에서 반영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바쁘게 지낸 반면에 그래도 이제 항상 또 정리가 되면은 다음 주를 또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주말이니까 또 녹화날 기준으로 금요일이다 보니까 주말에 또 잘 쉬면서 시장에 대해서 또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봐야 될 이제 그런 한 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 보시면서 이것저것 생각 많이 해보실 것 같아요. 일단 또 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 이 얘기도 하셨고 또 오늘장 경우에는 조금 조정도 받았죠. 네. 그래서 더 바쁘셨을 것 같은데 뭐 이번 주에 뭐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라도 하나 있으신가요? 에피소드는 일단 굉장히 정신이 없었고요. 네, 계속되는 에피소드가. 네, 사실 뭐 요즘에는 뭐 장중에는 뭐 이게 주식이나 이런 거 매매 같은 거 이렇게 좀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매매 같은 거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는요. 요즘에 증권사는 또 이게 수익 구조가 다각화되다 보니까 증권사 입장에서 그리고 소비자의 고객의 입장에서도 주식 말고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접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주식 매매도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이렇게 장중에 특히 낮에까지는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에 또 미팅하고 또 저녁에는 최근에 또 이렇게 급격하게 증시가 좋아지고 또 변동성도 늘어나고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네. 네? 표정이 왜 그러죠? 네. 그래서 굉장히 퇴근도 많이 늦고요, 실제적으로. 평소에 하는 거 아닌가요? 뭐 평소에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요즘 같은 이런 변동성이 큰 장세에 대응을 하려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발음이 꼬이네요. 네. 공부하다 오셨나 봐요. 그래도 엄대리 같은 경우 엄대리님은 그래도 너무 바쁘다는 과정에도 좀 짬짬이 이제 자기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좀 바람도 쐬고 좀 오셨지 않습니까? 저 지방도 인천 쪽에도 좀 잠깐 갔다 오시고 그러면서 출장 가셨어요? 아니요. 놀리시는 거고요. 너무 지금 힘듭니다. 힐링을 좀 하고 싶은데 네, 마음은 갔다 왔죠. 네, 바람 쐬고. 네, 그래서 굉장히 공부도 이게 나름 끝나고 나서 저희가 모여서 미팅, 스터디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밖에 뭐 나갈 시간도 사실 없고. 네, 그렇게. 근데 질문이 뭐였죠? 네, 근황 토크였습니다. 요즘 공부하시는 거 좀 소개 좀 시청자분들께 해주시죠. 뭐 공부라고 하면 사실 상품 소개 시간입니다.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어떤 공부하시는지 참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뭐 저희 PB 입장에서는 네. 뭐 고객분들께 이제 제안 드릴 수 있는
현재 시황에 맞는 시황에 맞는 투자처? 가라는 좋은 투자처라는 게 네. 그동안에 수익이 좋았던 주식이나 상품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게 좋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저희의 일이죠. 맞죠, 부장님? 그게 뭡니까? 그래서 공부한 결과가 뭐죠? 딱 하나만 그거는 추천해 주세요. 너무 들이대지 마시고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런 것들에 네.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뭐 대부분 이제 분들이 좀 의견이 일치하시는 게 저희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투자자 입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코스피나 지금요. 코스닥 네. 예,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고민이 많은 시기고 예,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죠. 예. 네, 오히려 이렇게 화랑장이 계속되니까 투자하기 더 어렵다는 분들도 생기신 것 같아요. 부장님은 어떠세요? 투자하기가 왜 어려울까요? 불안감 환경은- 때문일까요?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투자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투자란 것 자체를 일단 하나만 보면은 어렵죠. 단기적인 것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서 내일 주가가 오를 거 이거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도 일단 단기에 쇼부 보려고 그러니까 단기에 어떤 수익률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만 버리시긴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침이 막 나오네요. 네. 네. 힘드셔서. 그렇죠. 이제 몸이 조절이 안 됩니다. 예. 누워서 방송해도 되나요? 여기 위에 놓으시면 네, 됩니다. 길게 누워서. 네. 네. 그래서 좀 편안하게 힐링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가장 생각을 하는 게 그거 같아요. 시장은 이만큼 올랐는데 나는 아직 그만큼 수익을 못 난 것 같다. 오히려 좀 손해 본 것 같다. 그러면은 왜 또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죠. 네, 그러게 사람의 되면 심리죠. 그렇죠. 이제 인간이 가장 버려야 될 행복의 조건 중에서 가장 버려야 될 첫 번째 조건인데 남들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왜 시장을 못 따라가고 소외되는 것일까? 나만 왜 코스닥 잘 가는 코스닥 뒤늦게 뛰어 들어갔다가 고점에서 물려서 고민하고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이거를 지금 고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다음 주 가게 되면 그 고점을 벗겨서 또 움직인다. 그러면 오늘의 고민이 다음 주 가면 또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 항상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불안함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이런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고민한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렇다고 한다면 매매의 방식, 그러니까 즉 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분산 투자를 해서 뭐 계좌에 뭐 한 10% 20%만 좀 더 갈 수 있는 그 고성장 위험 종목들을 샀다.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뭐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행복이고 여러분들의 계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 챙겨가시고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뭐 그냥 웃을 수 있죠. 네, 웃으세요. 네, 네. 웃으세요. 네, 이렇게 웃어주시고 계신데요. 네. 네, 근데 비교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전문가분들도 회사에서 일하시고 뭐 고객 수익 관리하시면 좀 수익률로 비교되지 않나요, 서로? 수익률로 비교되고 약정으로 비교되죠. 네. 저희 같은 이제 금융사는 네. 모든 게 이제 결과가 이제 수치로 나타나다 보니까 네, 일을 속을 했느냐, 수도 없죠. 그렇죠,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놀아도 한 달 내내 놀았다가 마지막 날 원하는 실적을 한 번에 팍 낸다. 유능한 사원이죠, 모범 사원입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네, 그런 직원이 있는 반면에 네. 평소에는 공부하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는데 실적은 잘 안 나오는 직원들, 이런 직원들도 물론 있고 다양한 직원들이 있죠.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엄대리님. 그냥 그 평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대리님. 네. 근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항상 이제 평가의 기준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라는 것 자체가 어떤 네. 잣대를 놓고 이 사람이 실적을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평가는 물론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직장에서 평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직장도 사람이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사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실적 가지고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한 달 좀 실적이 부진했다고 했고 뭐 한 달 좀 내가 그에 기준에 못 맞춰 갔다고 하더라도 너무 거기다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대리님.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 되게 좋은 상사이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엄대리님? 이렇게 방송 와서 이제 회사 외적으로도 이렇게 압박감을 주시고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부장님도 잘하시고요. 네, 웃자고 이렇게 좀 그런 가벼운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모든 사회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금융업 말고도 사실 다른 업종에 저희가 종사하지 않아서
뭐 실제적으로는 체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다 스트레스가 있으실 거예요. 예, 각자 그런 있으시겠죠. 제조업에서 뭐 제조업 라인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제조업에 있는 사무 직원도 계실 거고 제조업에서 영업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다 각 파트에 또 그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그렇죠. 있을 다들 거예요. 이유가 예. 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사회생활하는 분들은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예, 뭐 드라마 미생을 지금 네. 찍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열심히 해야죠. 네, 같은. 그래도 밥값은 해야죠. 조금씩 이야기가 달라지시는 것 같은데 네, 비교 어쩔 수는 없지만 네. 이제 그걸로 사람을 그렇죠. 뭐 이제 판단하거나 하지는 말자. 맞습니다. 네. 그 사람이 뭐 성선설, 철학설 뭐 이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네. 뭐 나쁘게 태어났느냐? 혹시 철학과 아니요. 국문학과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법학과입니다. 아 맞다. 뭐, 네. 헛갈렸을 때 인문학적이긴 한데 예. 네, 그래서 좀 판단하죠. 네, 그렇죠. 비교하고. 그렇죠. 그래서 법학과적인 입장에서 법적으로 사람을 해석하게 되면은 또 이제 많이 차가워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차가워 보이시는 그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예, 두 전문가. 분은 경영학과라고 하셨는데 숫자로 그럼 사람을 판단하시나요? 그렇죠. 키 34, 24. 죄송합니다. 숫자로 판단을 하시고요. 저는 네. 이제 정성적 평가. 이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네. 네. 자세요? 아 위험한데 이거. 이거 평소에 그런 남발하는 단어를 남발하지 마시고요. 그냥 평소 안 하던 얘기를 하니까 막 헛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 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물론 실제 뭐 이게 수치로 나오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수치를 차라리 그냥 어떤 그 사람의 그릇을 네. 수치로 나왔으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참 오래 사귀어야 됩니다. 사람을 오래 사귀고 오래 가까이서 보고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경향들이 없이 그냥 일단 이런 실질적인 나오는 뭐 한 달 동안의 실적 네. 수치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평가 이 사람의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모든 게 그 사람을 결정하는 낙인이 찍혀버리는 그런 게 죽은 글씨가 돼버리죠 벌써. 네. 그게 참 사회를 살면서 많이 안타까운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사람들도 C등급이어도 집에 가면은 훌륭한 아빠고 그래도 자랑스러운 그래도 아들들이고 그럴 텐데 거기다 이제 너무 그것 때문에 위축받아서 사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이런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제 가장들이 한 30대, 40대 이런 가장들이 위축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한 인간이십니다. 네. 말이 좀 이상한데요. 훌륭한 인간이십니다, 옹대님. 마무리가 별로였습니다. 네, 사람은 좀 오래 봐야 한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좀 오래 봐야 알 것 같은 것들도 많아요. 특히 뭐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였던 코스닥의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아직도 좀 실체가 좀 불분명하죠. 네, 뭐 내추럴 엔도텍의 네. 너무 갑자기 들어가네요. 예, 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한번 터졌죠. 네. 예, 기다리고 있던 코스닥에서의 내간 폭탄이 이제 드디어 한번 터졌는데 이게 뭐 실체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조사 중이고 이 한 일주일 정도 뭐 이제 기간을 달라 그 기간 안에 뭔가 좀 판별을 해보겠다 뭐 그런 지금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직 실체가 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분명히 뭐 억울한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예, 뭐 소비자 단체에서의 그들만의 입장을 또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뭐 중요한 거는 뭐 그런 실체는 시간이 지나면 정확히 드러날 거고요. 뭐 거기에 물론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 이러한 이제 지금 코스닥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 쪽에서 한동안 많이 올랐던 내추럴 엔도텍이 그런 이제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급락을 하게 되었고 연쇄적으로 헬스케어 바이오 제약 쪽에 급락으로 이어지는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네.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좀 버블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도화선이 돼서 뭐 이렇게 코스닥 전체적인 그런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주의 급락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 이제 출렁거림까지 일어나게 하는 뭐 그런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네. 관계자십니까? 아니 뭐 관계자는 아닌데요. 네, 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사실 뭐 주가가 어떻게 보면 뭐 실체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코스닥이 워낙 최근에 버블 논란이 있고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 방에 이렇게 터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백수호가 진짜다 가짜다 이 논란은 뭐 개별 기업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코스닥 전체가 뭐 흔들렸다는 게 조금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워낙 코스닥은 뭐 큰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700선을 돌파해주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중소형주 쪽, 뭐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거래소의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코스닥은 뭐 그동안의 상승폭이 사실 많이 부담이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조정의 빌미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중요한데 사실 뭐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종목을 뭐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미 좀 어떻게 손을 쓸 수는 없죠. 이렇게 한가 이렇게 우리가 점하라 그러죠. 네, 점하, 바로 점하, 예, 바로 한가 가는 그런 주가에서는 사실 대응을 어떻게 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또 매수를 하는 건 상당히 더 위험한 거고. 예, 그래서 3일 동안 내내 하한가였는데 네. 월요일날 사는 거 어떨까요? 뭐 그거는 월요일날 이제 개장할 때 판단을 해보셔야죠. 알아서 하시고요. 이런 얘기요. 아니요. 지금 주말 동안 좀 아직 봐야 실체가 확인 되겠죠? 중이기 때문에 네. 뭐 회사의 입장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진단하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절충점이나 이제 진짜 팩트가 뭔가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그 중요시하는 팩트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네, 네, 뭐, 사실. 네, 뭐 사실이라 그러는데 이걸 굳이 팩트라고 표현하더라고요, TV에서. 네. 팩트가 뭔가. TV 보시네요. 바빠서 TV 못 보실 줄 알았는데요.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실체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주 중에 뭐 빠르면 드러날 것 같은데 네. 주가는 미리 움직이겠죠. 아무래도 이번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한가 급락하기 전에 회사의 이제 임원분들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좀 팔았다. 이것도 실체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 혹시나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봐 두려운데 네. 뭐 그런 루머가 돌 정도로 뭐 아무튼 조금 약간 흉흉한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아무튼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여기 내추럴 엔도텍 외 헬스케어나 바이오 제약주들이 내추럴 엔도텍만큼의 하락폭은 아니었지만 출렁거림이 많이 있었고 좀 급락을 했는데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시 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종목마다 좀 회사마다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막 급하게 여기서 좀 많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손절매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손절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일 수도 있고요. 종목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보유한 입시라면은 다음 주 초로 넘겨서 좀 차분히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차분히 상황을 대응을 보시고. 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급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막 장중에 우리가 이제 뭐 장중에 코스닥은 5% 이상 빠졌었어요, 전체적인. 네. 그럴 때 이제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성장성이나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도 사실 갑자기 뭐 장중에 10% 같이 빠진다거나 이럴 때 있는데 갑자기 그럴 때 너무 마음이 급하고 막 두려워서 매도를 하시는 분도 상당히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는 좀 방지를 해야 되겠죠. 이런 이런 급락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타이밍을 이제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 수도 있고요. 유능한 어떤 직원처럼. 네. 매수 기회로 삼으셨나봐요, 이번 주에. 농담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분별력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런 코스닥이 이제 처음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코스닥 종목들 안에서도 뭔가 좀 종목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이런 선별 작업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다음 주 중에는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네, 주가가 선별 작업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네. 좀 좋은 종목이 어떤 건지 미리 알고 투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오래 봐야 한다. 종목도 그런가요? 좀 오래 봐야 진짜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래 봐야 되고요. 전문가들의 수다나 이 프로그램도 오래 보셔야 됩니다. 네. 오래 보셔야 중간중간에 종목 툭툭 던지는 엄대리님의 그 촌철 살인 같은 종목들 막 이니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나오는데 막상 거기까지 하고요. 근데 일단 그 내추럴 엔도텍 관련돼서 제가 한마디만 드린다고 한다면은 일단 이 회사 관련돼서의 내추럴 엔도텍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추럴 엔도텍보다 이 회사를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가 가장 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주가만 보게 되면은 벌써 무상증자를 50%를 2번이나 할 정도로 상장 이후에 그 정도로 일단 계속 증자를 하게 되면 가격이 낮아지죠. 그만큼. 그래서 또 고가, 또 증자하고 또 고가 이런 식으로 9만 원까지 올라오는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2012년도 순이익을 보게 되면 이 회사가 20억 정도 나오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200억대로 올라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죠. 2년 만에 10배 올라선 회사입니다. 순이익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300억대까지 나올 것으로 올해 초에 가장 많이 예상을 하면서 주가도 반영을 했었는데 다 좋습니다. 뭐 물론 성장하는 주가, 성장하는 종목에 대해서 베팅을 강하게 하고 그만큼 주가가 움직이는 건 다 좋은데 그게 코스닥이죠. 그게 코스닥 종목의 특징이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실적이 좋다, 주가만 올라간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미쳐버린 거죠. 예, 다 올라가는 주가에 계속 따라잡고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정이 마비가 될 정도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 이런 모습들이 나온 게 이 내추럴 엔드텍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단적으로 보게 되면 단기순이익 올해 아주 잘 나온다고 했을 때 한 350억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벌써 시가총액이 9만 원대 갔었으면은 1조 6천억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보통 코스피 종목들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요. 거의 뭐 중국 종목인가? 라는 정도로 중국은 거의 지금 현재 PR 100배는 뭐 아주 가뿐하게 PR 뭐 50배 이 정도면 저평가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주가가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그런 상황까지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보통 시총 1조 6천억까지는 진짜 너무 과한 부분까지 많이 왔는데 이런 주가는 올라갔는데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서 실적이 발표할 때가 됐는데 과연 이 정도의 실적이 타당한가, 이 주가가 올라간 부분들을 타당한가에 대한 괴리가 발생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터지는 현상들이 지금 코스닥에도 나오고 어떤 내추럴 엔드텍을 빌미로 삼아서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기조라고 한다면 내추럴 엔드텍은 일단 시총이 1조 이하로 내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정도 밑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확인하게 되면 다시 올라올 겁니다. 다시 올라오는데 일단 또 낙폭도 심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 정도쯤에서 이 식약청과 이제 내추럴 엔드텍의 이제 갈등,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좀 또 하나의 2라운드가 펼쳐질 거로 보여지는데 일단 회사 측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식약청이 맞다라고 뭐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팩트? 예, 정확하게는 팩트죠. 네. 이거에 따라서 또 기다 아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아무리 좋아지는 실적 대비해서도 많이 올랐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코스닥 종목들도 같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올해 보통 작년에 실적이 이만큼 났고 근데 많이 올라서 지금 시가총액은 이만큼 뛰어 올랐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전략은 어떤 것일까?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런 관점 쪽으로 일단 단계별로 일단 지금은 시세에서 같이 미쳐서 비이성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라 잠깐 좀 뒤를 돌아보고 어떤 회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해 본 다음에 좀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액션을 취하셔야죠. 그게 지금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코스닥에 요즘 이런 종목 굉장히 많죠. 굉장히 뭐 많이 올랐고 성장도 했지만 오른 게 더 많을 때 이런 종목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그런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내추럴 엔도텍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본 것 같아서 잠시 조금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 굉장히 힘드셨다고 두 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이제 주말에 날씨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네. 주말 계획 있으신가요? 더 무거운 얘기를 하셨군요. 저는 주말에 이게 그 하루 종일 교육을 받고요. 네, 또 이렇게 또 그 사적인 또 일이 있어서 또 누구랑요? 이게 후배랑 또 그런 여자 후배입니까? 아니요, 남자 후배입니다. 네. 주말 내내 이렇게 타이트하게 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도 이렇게, 바쁘시고. 네, 굉장히 가볍지 않은 무거운 얘기 해주셨는데요. 근데 날씨가 너무 이제 덥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서서히 마이를 이렇게 좀 입고 있는데 언제 벗으실 겁니까, 마이는? 이제 제가 좀 운동을 좀 더 한 다음에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집업을 하고 다니십시오, 그냥. 집업이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무거운 또 주말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날씨도 정말 많이 이제 완전히 완연한 봄이 좀 지나고 초여름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날씨 같아요. 반팔로 이렇게 다니셔도 될 만한. 그래서 좀 야외 나들이도 이렇게 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은 야외 나들이 추천드리고 대리님은 교육 받으시고. 네, 저는 이게 사내 교육도 열심히 받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다음 주에 야외 활동, 뭐 야외 수업 좀 추천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야외 수업을 추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입지가 더 좁아지겠죠. 쟤는 뭘까 이런 그런 반응이 올 것 같고요. 저는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주말에 공부를 해서 또 이렇게 제안 드릴 만한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어 봐야죠. 고객님들께. 그럼 방송에도 공개하실 겁니까? 뭐 공개해드려야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 따뜻해지면서 뭐 주말의 계획, 우리 대리님은 좀 교육을 받으셔야 하지만 야외 활동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럴 때마다 나오는 게 또 뭐 자전거주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또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은 여름만 되면 또 봄만 지난다 싶으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항상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 이런 게 좀 의문이 들거든요. 어차피 네. 똑같이 저 계절은 오는데 계절마다 투자해도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반짝이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자전거주나 어떤 레저주를 보는 입장 쪽에서 일단 우리나라 의식 수준이 좀 바뀐 점을 좀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처음에 삼천리 자전거나 뭐 알톤 스포츠, 그리고 참 좋은 레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항상 맨 처음에 기반이 닦여졌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네. 어떤 강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게 다 자전거길로 연결됐었죠.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인프라가 되니까 자전거가 잘 팔리겠구나 하는 어떤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자전거주의 가장 첫 번째 초석이었고, 거기다가 자전거도 딱 보니까 이제 잘 사는 국가, 어떤 유럽이나 아니면 이런 나라들은 뭐 중국에서 자전거 타는 거 말고요. 그렇다고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쪽에서도 운동 삼아서 이런 출퇴근도 레저죠. 레저로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동경심이 나오면서 같이 움직였던 측면들이 좀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삼천리 자전거나 이런 게 반응을 했었는데 지금은 반응이 그렇게 시원치가 않습니다. 이유가 있죠. 이제 처음에는 자전거주 나도 한번 해볼까 싶으면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천리 자전거부터 이제 그 주변에 보이는 저희가 아는 자전거 브랜드도 이제 타서 이제 타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고정적인 팬층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쪽 팬층이 나오는 결과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냐면은 이제 삼천리 자전거보다 좀 좋은 자전거를 타보자. 또 좀 가볍고 해외 유명 브랜드 이런 거를 타는 게 이제 좀 소득 수준이 좀 높아감에 따라서 이제 그것도 과시욕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정말 멋있는 자전거 많이 그렇죠. 돌아다니죠. 예. 요즘에 보니까 누워서 타는 자전거도 네. 있습니다. 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요가를 하는 것일까? 예. 저런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물을 마십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장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선수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게 빨대같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굳이 뭐 자전거 세우고 물 마시면 안 됩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타야 이게 또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니까 자전거 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풀세트로 하게 되면 뭐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맞춰진다고 한다면 몇 천만 원이 기본으로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자전거 취지는 좋죠. 자전거 타고 어떤 레저 활동도 하고 이런 기분 좋게 야외 활동을 하면 되는데 저 사람 보니까 저 무슨 브랜드의 해외 브랜드에 저런 옷 입었어. 나도 이번에 보너스 받으면 저런 거 사서 한껏 해야지.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 누가 곁에 보면 와 유명 브랜드 입었어 그러면서 막 봐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솔직히 그냥 그렇죠. 휘황찬란한 거 사고 그냥 입고 다니네 이 정도지. 네. 와 저 사람 되게 멋있어 보여.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말이 좀 그들만의 생각일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보통 그런 거 있죠. 군대에서도 각 딱 잡고 네. 군화 이렇게 딱 하고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하게 되면은 사회에 나오게 되면은 와 되게 멋진 군인으로 볼 걸로 아는데 그냥 군인으로 보죠. 아니죠. 군발이죠. 죄송합니다. 국군 장군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상처럼 너무 거기에 변화가 가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삼천리 자전거보다는 이제 한 단계 높은 해외 업체나 브랜드. 아니면 이제 그런 쪽으로 특히 뭐 무슨 아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자전거도 이제 직접 수리하는 사람도 생기고 네. 이제 너무 그쪽으로 파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약간 뭐 알루미늄 바디가 아닌 뭐 탄소강 뭐 어쩌고 가벼운 걸로요? 예 이런 쪽으로도 나오고 뭐 그렇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일단 점점 진화는 그쪽으로 좀 너무 가는 상황 쪽에서 약간 삼천리 자전거나 참 좋은 레저 어떤 이런 타겟군은 좀 떨어지는 측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지금 시장도 실적도 이제 그게 좀 약간 안 맞아가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드는데 그나마 회사 중에서 알톤 스포츠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전기 자전거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작년에 그 유럽 쪽에 수출하고 이런 거 부분 보게 되면 차라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좀 네, 새로운 맞춰가는 성장 동력을 그렇죠. 찾았네요. 예. 그런 쪽이 아닐까 생각드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요. 아마 엄대리께서 잘 포트폴리오를 정해주실 겁니다. 그때 한번 네, 들어가는지 안 그렇죠,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한번 타보고 싶네요. 이렇게 아. 또 가끔 이제 한강 가면은 이제 자전거가 다양한 자전거군이 있더라고요. 네. 뭐 그냥 최근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조금 특이한 게 미니벨로 바퀴가 작은 그 정도가 좀 특이했었는데 네. 그냥 방금 말씀하신 누워서 타는 자전거도 있고 앞에 이렇게 좀 막이 돼 있는 네. 예, 앞이 가려져 있는 자전거도 있고 그리고 뭐 저런 TV에서 보면은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프로 보면은
뒤에 이렇게 연결해서 트레일러처럼 같이. 예, 자전거 뒤에 이렇게 쭉 연결해서 네. 그렇게 타는 자전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좀 가장 특이했던 게 최근에 본 게 전기 자전거를 봤어요. 실제로 보셨어요? 네, 한강에서 타는 걸 봤는데 이게 뭔가 일반 자전거처럼 이렇게 쑥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딱 갈 때는 못 봤어요. 근데 뭔가 좀 움직임이 이상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발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아. 근데 좀 궁금한 건 네. 근데 전기 자전거를 굳이 왜 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동이 왜냐면 안 되는 자전거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정말 네. 실용적인 이유로 뭐 출퇴근을 위해서 타시는 걸까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운동은 아니지만 이게 좀 그냥 한강에서 바람을 상쾌한 쐬기 위해서 바람 예, 쐬고. 그런 수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처음에 이해 못했는데 네. 그냥 단순히 저도 가끔 자전거 타는 게 그냥 머리를 식히고 좀 이렇게 바람을 쐬기 위해서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되게 힘든 운동보다는. 네. 예, 그래서 그런 수요층이 좀 그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전기 자전거가 생각보다는 좀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주말마다 뭐 한강에 가셔서 전기 자전거가 비율이 얼마나 되나 좀 네. 보면 매출을 요즘에는 좀 조금 보이더라고요. 수 저는 이전에는 있겠네요. 거의 못 봤었는데 네. 본인이 직접 개조해서 만드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예. 네, 많이 보입니다. 네. 거의 송도 가서 찾아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찾아보겠습니다. 촬영지다 보니까요. 거의 촬영지다 보니까 또 네. 엄대리가 잘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잠깐 얘기를 그거 드렸습니다. 요즘에 되게 굉장히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네. 네, 그쪽에 보면은 이게 그 요트 타는 데 있잖아요. 제가 위치를 모르겠어요. 송도 센트럴 파크였나요? 예. 예, 예. 그쪽에 이 카약 같은 거 네. 노젓고 탈 수가 있고 주변에서 이제 자전거도 많이 타시고요. 자전거 좀 열심히 보시겠어요. 앞으로. 네, 많이 봤고요. 네. 전기 자전거는 한번 기회가 되면 밤에 타러 가셔야죠. 네.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뭔가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좀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SK와 SK CNC가 합병하면서 SK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완벽한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뭐 공교롭게도 두 분 SK그룹 소속이신데 뭐 네. 안에서 본 내용은 좀 다른가요? 뭐 사실 저희가 직원이라서 뭐 말하기는 조금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민감한 사항이에요. 조심하십시오. 회장님이 보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많은 언급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네. 뭐 대충 내용은 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여기 이런 합병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응했냐 또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 당일에 뭐 조금 뒤늦게 이런 일정 매매라 그러죠. 이런 뭐 이런 이슈가 되면서 이제 재료가 소멸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강렬하게 이제 변동성이 생기는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외장된 수준이었거든요. 사실은 뭐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그런 합병권이었고요. 사실상 SK CNC는 뭐 아시겠지만 그룹 안에서 사실상의 뭐 SK의 지주회사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예정된 수순이었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더 많은 것을 말씀 뭐 드리기는 힘든 것 같아요. 네. 왜 말을 못합니까? 말을 하십시오. 예, 방송에서 말을 못한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모 회사이기 때문에 다만 네, 이제 예, 저희 입장에서는 뭐 약간 이거를 체크해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모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냥 SK 증권에는 조금 네, 저희가 다니고 있는 SK 네. 증권에는 조금 민감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SK 이제 CNC가 이제 대주주로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예, 있었는데 이번에 합병이 되면서 문제가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됐는데 문제는 아니죠? 예, 문제는 아닙니다. 그럴까요? 예, 민감한 얘기. 예, 민감한 법적으로 그런 정해져 게 있기 조금 때문에 발생이 어쩔 수 됐는데 없이. 뭐 이전에도 계속 이게 존속했었던 문제고요. 네. 뭐 문제요? SK 네. 뭐 그런 팩트요, 팩트. 그런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예. 있었던 네. 사항이고요. 예. 그래서 뭐 SK 증권이나 뭐 SK 그룹 안에서 또 이게 뭐 크게 좀 이슈가 될 만한 혹은 뭐 걱정거리가 될 만한 저희 SK증권 직원이나 고객 입장에서도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기간도 아직은 여유가 많이 있고요. 네, 예. SK증권 고객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네. 성명을 발표하셔죠. 부장님 여기 합병권에 대해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뭐
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SK증권을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회사는 앞으로 그만하겠습니다. 예, 네, 대표도 사실 아니고요. 뭐 SK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뭐 재벌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SK 이야기에 굉장히 민감하신데 이제 전반적인 지주회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SK 그룹사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일단 보통 이제 지금 이런 회사,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니죠. 좋은 회사, 이런 좋은 회사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주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걸림돌이었던 부분들, 특히 이제 SK와 SK CNC는 일단 SK는 그 그룹사 관련된 자산 부분들이 좀 있고, 네. CNC는 일단 회장님이 사랑합니다. 네, 회장님이 갖고 있는 지분과 함께 가장 첫 번째 위어져는 제일 윗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합병했다는 얘기는 SK 그룹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호재입니다. 그래서 지분 정리나 앞으로 할 수 있는 교통 정리의 첫 신호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 보유 지분과 그리고 어떤 자산과의 관계가 하나로 뭉쳤다는 얘기는 앞으로 SK 그룹과 관련돼서 만약에 이제 GS가 이제 뭐 아직 GS 칼텍스가 상장이 안 된 상태에서 네. GS를 보면서 어떤 정유업계에 대한 흐름들을 쫓아가는 흐름들처럼 마찬가지로 SK도 그런 부분들을 총괄한 어떤 지주회사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유망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장님 잘했죠? 죄송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셨지만 뭐 진짜 객관적인 이야기시죠.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이제 SK 그룹의 특성은 이제 내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근데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현금 유입, 그러니까 즉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흐름들이 많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꾸준히 현금이 쌓이는, 그래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 쪽으로는 가지만은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배당이나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첫 번째 요건들이 배당도 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관점과 함께 계속 유지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물론 일시적인 산업 현상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 플럭추에이션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영향받지 않고 중장기 투자를 간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합병할 SK는 관심이 좀 필요한 회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이걸 몰아가지 마시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 대리님? 여기 뭐 주관적이면서도 대기 관련갑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SK가 뭐 이런 결정을 한 것이 또 경영 효율화 그리고 뭐 지주회사 관련해서 기업 구조를 좀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입사하시겠네요, SK도. 네, 회장님 보고 계시다면 너무 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기업들도 사실 정부에서도 법적으로 압박을 많이 하잖아요. 지주회사로 좀 투명하게 바꿔라. 이런 것들도 많고 또 주주들도 그런 걸 원하겠죠. 이런 점들 앞으로 좀 다른 기업들도 바뀔 여지가 있을까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될 거고 그렇게 가는 거로 수순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지주회사 관련돼서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첫 번째 대상홀딩스입니다. 네. 대상홀딩스 지금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 상당히 추세적으로 타박타박 많이 올라갔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관심이 있어야 될 회사입니다. 특히 대상그룹 관련돼서 또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가장 위에 있는 회사고 네. 거기다가 올해 영어 순이익과 지금 주가의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치고는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할 만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관심이 있어야 될 회사고요. 두 번째로 S&T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네. 지난주 주식회사 여행가지에서 추천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바이오가 대세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했다가 지난주 추천 종목은 망했습니다. 네, 순간의 판단이. 그렇죠. 예. 이 S&T 홀딩스는 손님들도 그렇고 많이 소개시켜드렸고 관심이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보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도 실적이 좋다고 발표돼서. 근데도 상한가 들어갔는데도 시가총액이 4천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순이익이 한 600억이 넘게 나는 회사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신 에트롤 엔도텍과는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주당 순자산을 따지게 되면은 38,000원까지 나오는 회사인데 실적이나 자산 대비 다 저평가인데 어떤 이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올라온 게 이제 시가총액이 한 4천억도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보석 같은 회사죠. 그런 쪽에서 S&T 그룹 하게 되면 자동차 부품과 방산 쪽을 하는 회사인데 어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물론 현대차나 이런 쪽에서 좀 경기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꺾이는 쪽이 아니라 순이익만 유지하는 쪽, 특히 방산 부분 쪽에서 꾸준한 실적만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런 회사들은 실적 대비 저평가는 계속 부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어야 될 종목이라고 두 손 모아 간절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입니다. 두 종목 정말 순식간에 추천을 해주셨어요. S&T 끝까지 홀딩스와 보셔야죠, 방송. 대상홀딩스 이렇게 두 가지 추천을 해주셨는데 지금 엄대리님 뭐 적고 계시던데 혹시 종목 적으신 건가요? 부장님 말씀 적고 있었어요. 맞나 틀리나 한번 보려고. 다음 주에 확인하시려고. 바이오는 일단 망했죠. 그거만 들어오시는 거죠? 네, 바이오 망한 게 귀에 쏙쏙 들어갔고요. 네. 네.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네, 엄대리님 저요? 네. 뭐 일단은 첫 번째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이제 코스피 쪽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제 이번 주 코스닥이 꺾이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좀 유입이 됐다는 점에서 뭔가 조금 흐름이 좀 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코스피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코스피도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오늘 또 막판에는 코스피는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 저는 뭐 대형주는 일단 떠나서 대형주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운송이랑 운송 장비 쪽, 자동차죠.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주들, 뭐 현대차나 관련된 이제 부품주 기업들을 실적이 안 좋았는데 사야 됩니까? 이제 주가가 미리 좀 선행한다고 보면요. 2분기, 그러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실망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이미 좀 반영이 많이 돼 있다고 보고요. 자동차랑 운송 장비주들을 이제 좀 사들여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2분기를 내다보면은 다시 좋아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아직 건가요? 2분기까지는 뭐 엔화나 뭐 유로화를 고려했을 때는 실적이 뭐 개선이 많이 될 여지는 없는데 미리 주가가 좀 움직인다고 보면은 지금 이제 2분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네. 미리 주가는 2분기 중에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자동차도 좀 반등이 나왔고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몇 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이미 뭐 S 기업, S 모티브라고 있죠. S&T 모티브, 네. NHV 코리아 이런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주가는 선반영이 됐어요. MVH 아닙니까? 네, MVH 코리아라고. NHV라고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기력이 점점 다해가고 있어서요. 사령을 다해서 하는 방송입니다. 네. 이미 주가는 좀 반영이 많이 된 그런 중소형 부품사들도 있고요. 뭐 현대차만 하더라도 사실은 주가는 매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형주는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뭐 중소형주 쪽에서는 이런 조정 장세에서도 굳건히 좀 버티는 종목들.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에 소개해드린 제가 의류업체, 뭐 F&F 같은 회사들, 앞으로 이제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그러니까 그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 그러죠. 네. 매출 증대보다 영업 이익의 증가율이 큰 현상. 실질적으로 돈을 앞으로 하반기에 계속 더 벌어들일 수 있는 회사. 뭐 그렇게 찝어서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업체들은 그런 F&F라는 종목은 또 이런 조정 장세에서도 굳건히 버티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은 또 실적이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중소형 이런 조정 장세 속에서도 버티는 그런 회사들을 좀 골라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계속 추천드렸던 이제 슈피겐 코리아라는 회사도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좀 식상한데요? 아직 못 사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괜찮아요. 주가는 조금 더 매력이 있지만 최근에 며칠 사이에 또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또 주가가 버텨주는 거는 아직까지는 실적 개선의 여지가 있고 주가가 좀 더 오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정말 저희 방송 끝까지 보셔야 하는 게요. 지금 방송 시간 이제 거의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종목들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을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 계속 기대하게 돼요. 또 있지 않을까, 또 있지 않을까 계속 기대하게 되는데요. 한 번 했으면 됐지 또 거기다 시킨다고 또 날름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냥 생각난 김에 쭉 얘기 드린 거고요. 근데 궁금한 게 F&F가 무슨 약자입니까? 저기 IR 담당자한테 전화하셔서 직접 물어보세요. 패션이 아닐까 지난주에도 추측을 했는데요. 뭐 예상하는 건 뭐 패션 앤 퓨처 이런 게 아닐까요? 파이어 앤 파이어 아닙니까? 불같이 올라라 뭐 이런 거. 그만할까요? 네. 네, 이렇게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조금 코스피 지수도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우리 부장님께서 다른 나라 종목, 다른 나라 지수들은 저 거의 무슨 2배까지도 가고 그랬는데 아직 그렇게 걱정할 때가 아니다 했는데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여전히? 길게 보시라고 그랬죠? 길게 보셔야죠. 네. 예, 뭐
하루 조정 나왔다고 어머 어떻게 이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다음 주에 뭐 어떻게가 어머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가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별 반응 그런 거에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 직전 고점도 못 갔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뭐 몇천억을 한국 시장을 사지는 않았을 거고요. 특히 이제 오늘 녹화한 날 기준으로 금요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대만 시장이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장 많이 그래도 비교가 되는 한국과 대만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대만도 약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고가를 돌파해서 대만도 못 간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에 그 후광통 관련돼서도 많이 좀 소외받았다가 한 달 만에 쫙 움직여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5월 초에는 국내 시장도 이제 그런 쪽의 변화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를 좀 기대를 하면서 좀 기관 여러분 제발 시장의 추세에 대해서 역행하지 마시고 그만 좀 파시고요. 같이 좀 동참하셔서 그래도 같이 적어도 전고점은 돌파해봐야 그래도 새로운 좀 단계를 좀 누려보실 거 아닙니까? 차라리 매도를 하면은 넘어가서 매도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네. 네, 기관 여러분께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뭐 댓글창이나 이런 데 보면 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쁜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욕한다고요? 네. 그만 팔아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기관이 왜 유독 뭐 외국인과 개인과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사실은 이제 뭐 기관이라고 하면 뭐 연기금과 투신, 그러니까 운용사죠. 대표적으로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연기금은 사실 주식을 계속 사고 있잖아요. 한국 주식을. 우리가 욕하는 건 이제 투신이죠. 네. 지금 욕하는 건 투신인데 사실은 투신이 왜 주식을 파느냐. 이제 투자자분들이 펀드를 판매하시기 때문에 주식을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건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그럼 사실 그 댓글이 그럼 기관을 욕하는 게 아니라 펀드 가입자를 욕하는 꼴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건데 최근에 자금의 흐름이라고 할까? 뭐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투신권에서 주식을 계속 내다 파는 거는 당연히 펀드 환매 물량이 계속 나오게 되면 이제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왜 계속 그런 매도 물량이 나오느냐?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주식형 펀드죠. 국내 주식형 펀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성장형 펀드라 그러죠. 일반적인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주로 편입한 그런 펀드들에서 실방 매물이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버티다가 원금 회복이 되거나 뭐 이제 막 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몇 년 참으시다가 펀드를 환매하시고 다른 펀드로 가입을 하시는 거죠. 네. 더 이제 운용 성과가 탁월하거나 더 좋아 보인다거나. 근데 주로 이제 그동안 좋았던 걸 많이 들어가시는 거죠. 앞으로 이게 그동안 좋았던 게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그 주식형 펀드에서 나온 돈이 결국엔 다시 펀드로 들어가거든요. 최근에는 또 채권 혼합형 펀드로 채권형 펀드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일정한 스타일을 가진 그런 펀드로도 계속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신이 계속 왜 매도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자금이 과연 그럼 어디로 가냐? 그럼 결국에는 다시 이제 투자가 된다는 거죠. 네. 오히려 그러면은 기관이 판 자금을 개인이 사는 경우도 있겠네요. 이제 펀드를 해지하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기관에서 나오는 매물을 뭐 개인 투자가들이 그런 주식으로 사들이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얼굴은 알 수 없지만. 그 돈을 산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말씀 듣다가 좀 궁금해진 건데요. 네. 이 펀드 보통 가입하실 때 네. 좀 여태까지 많이 올랐던 걸 많이 가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초반에는 또 이제 여태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오를 것들을 많이 찾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네. 펀드도 조금 다를까요, 이제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도 딜레마인데 그 운용 성과를 사실 가장 간략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거는 1년이나 뭐 6개월, 3개월 수익률밖에 없어요, 펀드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자금 설정된 게 얼마고 최근에 뭐 한 달간 자금이 얼마나 유출입돼 있는가 딱 그 정도기 때문에 사실 뭐 미래에 어떤 펀드가 더 수익이 좋을 건가 계속 좋을 건가는 사실 알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오르는 주식이 앞으로도 좋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물론 운용 성과 펀드를 고르실 때는 물론 과거의 운용 성과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유형의 뭐 채권 혼합형 같은 펀드가 있다면
두 개가 뭐 같이 뭐 비슷한 군의 자산을 운용한다면 당연히 과거에 수익률이 좋았던 펀드가 운용 성과는 더 탁월하다고 보겠죠. 네. 그런 AB 펀드가 있다면 당연히 운용 성과가 더 좋은 펀드를 찾아야 하지만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 계속 뭐 1년 동안 수익률이 좋았던 펀드를 그러면 반드시 그런 펀드를 골라서 가입을 해야 되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이제 자금이 이제 좀 특출하게 좀 많이 이제 유입이 된다거나 뭐 그런 특징이 있는 펀드를 골라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수익률에만 판단할 게 아니라 펀드에 자금이 유입이 된다는 건 앞으로도 펀드가 계속 수익이 날 확률은 더 좀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들어온 거겠죠? 뭐 그것도 있고요. 자금이 유입이 되면 계속 이제 펀드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NAV가 올라가는 뭐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있거든요. 어느 정도 좀 중소형 펀드라면.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좀 펀드를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수익률에만. 네. 그러니까 딱 하나만 찍어주세요. 어떤 펀드를 가입하면 될까요? 펀드를 제가 추천드려야 되나요? 어떤 경우에 기준을 제시해 주셨죠. 네. 이제 최근에 유입. 관심 가지고 있는 건요. 네. 저는 채권 혼합형 펀드를 좀 많이 이제 제안해 드리고 있고요. 왜요? 물론 채권 혼합형 펀드가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자체의 쿠폰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채권형이나 채권 혼합형 펀드가 뭐 이제 좀 불리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이제 좀 안정적 금리가 아무래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리스크를 좀 적게 안고 가면서 초과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게 채권 혼합형 펀드고 그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 IPO 공모주 이제 에 투자하는 그런 채권 혼합형 펀드가 최근에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앞으로 올해도 지금 IPO 대어들이 이제 줄줄이 좀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전화번호. 네. 네. 행복 파트너 한번 자막을 만들어야 할 것 엄태식 같아요. 대리입니다. 전화번호까지. 안 되어주시네요. 네, 이제 엄대리님께서는 뭐 자금 유입이 됐다든지 혹은 뭐 이제 뭐 채권 혼합형 중에서 IPO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장님의 펀드 기준 한번 네.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펀드 같은 경우를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안 좋은 쪽을 더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수익률이 좋지 않은 걸로요. 네, 오히려 그런 쪽이요. 특히 이제 네. 최근에 또 한번 유가가 하락하면서 또 썰물처럼 나간 게 이제 원유 관련된 펀드들도 또 상당수분 많이 빠져나갔죠. 그때 빠지면서 오히려 빠져나갑니다. 이제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유가가 하락해서 턴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때부터는 또 수익률이 좋아지고 하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즉 시장을 한쪽으로 쏠려서 너무 이쪽으로 쏠려간다. 그러니까 즉 코스닥 시장이 막 가다 보니까 중소형주 펀드 쪽으로 또 막 몰려가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꺾인다 그러면은 나와야 됩니까?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기준 판단하에서 한쪽은 지금 현재 유행이다. 그러면 그쪽을 너무 많이 따라가지 마시고 지금은 좀 어떤 중점적인 쪽으로 어떤 자기 자신을 좀 찾아보시는 쪽으로 가져가시고요. 저라면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고배당 펀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배당 관련 펀드를 하는 모사에 유명 한 10년이 넘어간 펀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네, 그쪽 같은 경우는 찾아보시면 나오겠는데요. 네, 열심히 마라톤 하고 있는 펀드인데요. 네. 네, 그런 펀드 같은 경우 꾸준하게 시장 대비해서 계속 초과 수익 내고 있고 그런 쪽으로는 그래도 한번 장기적인 관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후반부로 갈수록 종목도 많이 알려드리고 펀드까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연휴 기간 동안도 좀 투자에 대한 노하우 또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서 좋은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 4월 넷째 주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저희는 이제 5월 둘째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